like you. Be strong to hold the powers of the sun. To dream, believe in strength. Now I'm the only one. Only one.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민입니다. I was an ordinary boy. Can I be your superhero? Super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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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길어도 너무 길어서 좀 당황스러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바로 이런 황금 연휴에 생각나는 모델인데요. 바로 닛산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닛산 패스파인더는 성인 7명을 거뜬히 태울 수 있는 대형 SUV입니다. 물론 북미 시장에서는 중형 SUV로 구분되긴 하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 시 정말 편리한, 정말 넉넉한 차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UV 하면 디젤 엔진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차에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엔진은 오랜 시간 동안 인정도 많이 받아왔던 엔진이고, 또 닛산 대표 엔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하는 이 3.5 VQ 엔진, 이 엔진이 이 크 차체에 어떤 힘을 좀 불어넣어 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이 패스파인더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자동차계 설명 거장 박기돈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장님. 노 코멘트. 자, 드디어 네.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패스파인더가 무슨 뜻인가요? 패스, 길. 네, 이름 찾다. 그대로. 그렇죠. 네, 길을 괜찮아요. 찾는 자,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화성 탐사선에도 패스파인더라는 네네. 그 로봇이 장착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화성 탐사선 맞나? 그래서 그 패스파인더가 나사에서 쓰고 있는 네. 우주 탐사 로봇 또 패스파인더인데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셨군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네, 또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서 왔습니다. 진짜 여기는 네. 가족들이랑 나들이 오기 정말 딱이죠. 꼭 오고 싶은 네. 그런 장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진짜 패스파인더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네. 장소인 것 같습니다. 모토리언의 세 번째 촬영 장소 아닌가요, 여기가? 세 번째인가? 3대. 그래요? 자, 일단 패스파인더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7인승의 약간 좀 대형 SUV처럼 네.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에 가면 중형이다. 저번에 이제 산타페는 글로벌 가면 컴팩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 하나 있잖아. 산타페 2700. 산타페가 2700mm고 길이가 4700mm였죠. 근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해도 될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대형 세단, 네.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대형 세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의 표준이 뭐냐면 휠베이스는 3m, 길이는 5m. 그래서 3m. 그거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대형 세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 그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형으로 분류가 되지만 근데 사실 차가 5m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EQ900과 S7 시리즈 이런 차들이 이제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 차가 휠베이스가 2900mm고 또 길이는 5m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형 세단 수준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니발도 없고 이래요. 네. 카니발도 휠베이스가 3m, 길이가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사이즈로 보면 뭐 거의 대형 세단 수준인데, 네. 사이즈를 기준으로 경쟁 모델을 뽑아보면 이제 BMW X5 또 벤츠 GLE, 그다음에 아우디 Q7은 물론 좀 더 크지만 그런 차들이 사이즈로 따지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고 가격도 거의 막 9천에서 1억 육박하죠.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도 많고, 그래서 이 차랑 경쟁하기엔 너무 사이즈만 경쟁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사이즈만 비슷하지 막 경쟁하기 너무 멀어도 먼 그런 모델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차는 이제 대형
자꾸 대형이래. 대형. 그러니까 그냥 중량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뭐 국내 기준으로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 차는 큰 차체에 네. 또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했고 네. 가격대도 또 5천만 원대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국내에서 경쟁하는 모델을 꼽으라면 혼다의 파일럿, 그리고 포드의 익스플로러 같은 모델들을 들 수가 있겠죠. 사실 국내에서는 얘랑 그거 두 개랑 해서 세 개가 딱 경쟁하는 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이즈도 대체로 조금 비슷비슷한데 굳이 이제 세 개 중에서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익스플로러가 좀 더 길고 네. 휠베이스는 얘가 제일 길고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은 얘가 제일 좀 싸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익스플로어보다 전장은 짧은데 휠베이스는 더 긴 거네요. 길고,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모델 전부 다 그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한 그런 사륜 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참 커졌죠. 네. 전장이 그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휠베이스는 안 바뀌거든요. 휠베이스는 안 바뀌는데 길이가 25mm 늘어났다고. 네. 25mm가 늘어나면서 5045mm가 됐는데 이전에는 사실은 길이는 익스플로러가 제일 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25mm가 더 늘어나서 익스플로러보다 5mm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휠베이스도 물론 얘가 제일 2900mm로 얘가 제일 길고요. 네. 그래서 차체 사이즈 면에서 물론 뭐 불과 몇 센치 차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길다는 타이틀을 얻는 거죠. 패스파인더가 제일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출력은 힘은 보면 네. 지금 파일럿과 패스파인더는 둘 다 3.5L 가솔린인데 그 파일럿이 출력이 좀 더 높죠. 파일럿이 284마력이고 네. 얘는 263마력이니까. 근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3.5 V6도 있지만 좀 더 많이 팔리는 게 2.3 에코부스트가 많이 팔리거든요. 2.3 에코부스트는 274마력으로 토크도 훨씬 더 높고 출력도 더 높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제 이 차가 크기는 어쨌거나 제일 큰데 출력은 제일 성능은 낮고 조금 출력은 제일 약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VQ 엔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엄청 유명한 엔진인데 이게 언제적 VQ 엔진이냐, 그리고 또 제 아무리 VQ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큰 차체를 과연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게 그 시승의 좀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또 가격도 그나마 가격도 얘가 또 가장 제일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가을에 진짜 이런 차 있으면 나들이 나오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나들이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지금 가고 싶게 하는 모델이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보실 텐데.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네. 사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는데 디테일이 변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이 닛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이 V 모션 그릴이 원래는 좀 이렇게 납작했거든요. 굉장히 네. 평면적이었는데 또 더 두껍고 더 넓었고. 네, 더 넓었는데 좀 더 얇아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룩하게 생겼네. 네.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나고 네. 이게 훨씬 낫다. 네, 맞아요. 지난 것보다 확실히 낫네요. 그리고 옆으로 오다 보면 원래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었는데 네. 라인이 이제는 여기 한 바퀴 어, 이렇게 꺾어줍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모습이 그 기존 건 사실 진짜 좀 밋밋했어요. 맞아요. 좀 밋밋했는데 훨씬 더 입체감도 살고 라인들도 좀 더 예뻐지고. 그리고 뭐, 여기 안에 부메랑 모양의 주간 주행등이 생겼거든요. 부메랑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네. 예전에 없었나?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렇군요. 자, 이 모습도 한번 보죠. 이 V모션은 네. 여기도 그렇지만 네. 이게 본네트 위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이 여기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V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나름 안개등도 정리가 됐어요. 휠도 이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네. 딱 보니까 건담 같아 나는. 건강한. 약간 코스모스 꽃 같이 생겼는.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 휠 자체가 20인치면 네. 와, 요즘은 20인치를 그냥 우습게 쓰지만 예전에 20인치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FX, 인피니티 FX가 20인치 처음 달고 나왔을 때만 해도 와, 다들 놀랐는데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막 편하게 20인치를 쓰고 있고, 이 그나마 지금 55 시리즈다 보니까 네. 55 시리즈면 이 시리즈 숫자가 높으면 이게 더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네. 숫자가 그 50, 40, 30, 20으로 내려가면 이게 더 얇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광폭 타이어를 쓰게 되는데 이 차는 이게 두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타이어만 하더라도 이런 자갈길 들어오는 데는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최저 지상고랑도 연관이 있지만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타이어가 얇으면 이 휠 이쪽이 까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이런 큰 돌 지나갈 때 잘못하면. 근데 이 정도 뭐 두꺼운 타이어면 이 정도 자갈길 정도는 뭐 거뜬하게. 우습게 거뜬하게 네.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최저 지상고도 상당히 높게 돼 있죠. 그래서 탈 때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맞아요. 껑충하게 올라서 타야 되는 이런 차에 그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습니다. 그렇죠. 발판이 없어. 여기 옆에서 보면 진짜 와, 되게 날씬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늘씬하죠. 늘씬해요, 휠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참 가야 돼. 진짜 한참 가야 될 정도로 어디 이렇게 가네요. 정말 길어. 휠 베이스 진짜 그쵸, 길어. 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옆모습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뒷모습은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네. 원래 여기 리어 램프가 빨간색 램프로 꽉 채워졌어요. 아, 그래요? 원래 네. 요색으로 하얀색으로 좀 아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군요. 아, 포인트. 아, 요렇게 돼 있었죠? 맞아. 네. 그랬는데 이게 더 이쁜가? 근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맞아. 같아요. 이게 더 이쁜 것 깔끔하고 같아. 예쁜 것 네. 뒷모습에서 또 특징적인 게 여기 보면 그 트레일러거든요. 예, 트레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트레일러 전원 공급하는 장치고 네.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자. 네, 좀 예쁘게 잘 정리될 수는 없는 건가요? 기능은 좋은데. 그거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쉽게 장착하고 또 그게 더 중요한 건 거죠. 안전하게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적용됐죠. 참. 맞아. 생각났어. 꽤 잘 됐더라고요. 근데 좀 늦다. 아, 그래요? 아닌가? 괜찮네. 꽤 네. 이번에 새롭게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좀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죠. 7인승이다 보니까 지금 3열까지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번 눕혀볼까요? 인사. 아, 이게 다들 쓰고는 있는데 좀 불편해. 그러네요. 왜냐면 딱 되지도 않네. 땡기면 이게 붙잡혀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돼, 또. 안 써. 왜냐면 당기는 게 스토프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튼 이런 거면 딱 누르면 자동으로 탁 넘어갈 텐데 땡기고 있어야 되니까. 가끔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쉽게.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아, 손을 잡고 있어서 빼기가 귀찮다고요? 괜히 트집 잡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방에 넘어가네. 이 3열도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된다고 그랬는데 세우는 것도 편하게. 오, 진짜. 하나, 둘, 셋. 와, 3열도 오, 등받이 각도 꽤 많이 조절되는데요. 야, 3열까지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면 뭐 이 정도면 3열에 타도 상당히 넉넉할 것 같은데, 이따가 송은 씨가 타보는 것으로 하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3열만 접어도 트렁크는 굉장히 넓으네요. 네. 깊이가 상당히 깊잖아. 확실히 깊죠. 여기도 우와, 보스 보스 오디오. 보스의 이게 아마 서브우프가 여기다가 서브우프를 여기다 장착을 해놨네요. 뭐냐 이런 거. 오, 막 뜯어 막. 역시 과격송은 이거 저거잖아. 뭐예요? 이 견인고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키 차 들어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다음 이제 다음 송차할 때 이런 송은 거 씨가 이런 거 장착해가지고 또 차 타이어 갈고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야, 요즘- 2열 공간도 엄청 넓다. 역시. 레그룸이 진짜 넓네요. 그렇죠. 와. 지금 이게 앞에가 제가 운전한 상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면 진짜 넓은 거지. 근데 이게 또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한번 조절해 봐봐요, 앞으로. 송이 당길 수 있을까? 오, 되네. 완전 당겨 봐봐. 완전 당겨도 무릎 공간이 무릎 공간이 남네. 남진 않습니다. 딱 붙긴 붙어요. 하는데, 예.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끝까지 당겨도. 열어보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탈 때는 이거를 제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저번 소렌토는 이게 올라오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당겨지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였는데, 얘는 이게 올라오면서 완전히 앞으로 가버리니까 3열에 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군요. 네. 오. 그래도 여기에 카시트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트가 야, 접어지지 나 않아요. 3열에 탔어. 야, 나 3열에 처음 타는 것 같은데. 오, 아, 진짜요? 야, 3열에 탔는데도 나한테도 편하세요? 무릎 한 개만큼의, 아니, 주먹 오. 하나만큼의 공간에 여유가 있어. 오, 진짜. 야, 상당한 여유가 있네요.
그런데 시트 3년도 포지션이 탈만하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포지션이 낮다고?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지상고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네. 송원이 그 송원 씨 허벅지 밑에가 뜬다는 이야기죠. 네, 제 롱다리를 감당 못하네요. 내릴 때는 이렇게 하면 한 방에 움직이니까 이거 진짜 편하게 됐구나. 야, 역시 이거 편하다고 이제 닛산에서 열심히 선전을 하는 거죠. 뭐 네. 레치 뭐 어쩌고 저쩌고 렛치, 이지 렛치. 이지 레치 뭐 네 그런 거. 그러면 여기 네. 앞에서 네. 당겨서 앉는 것보다 이렇게 쫙 밀어놓고 뒤에 타도 편하겠어요. 이렇게 VIP 좌석 같은데요. 이렇게 발 하면 올리지. 그렇긴 한데 안 그렇긴 한데 시트가 아무래도 이쪽 시트보다 여기가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러네요. 얘도 되나? 얘도 바닥 올라왔어? 네, 올라왔어요. 오, 얘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버리면 3열이 진짜 3열 시트만 좀 그 튼튼한 거 편한 걸로 해놓으면 이렇게 타는 그러네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짧구나 여기가 시트가.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7인승 차들은 2열을 뜯어내버리고 3열을 넓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자면 기본적으로 이쪽 시트가 좀 더 안락해야 되는데 안락하진 않아서 네. 그렇게 쓰게 되진 않겠죠. 그냥 2열만 뒤로 많이 밀어도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썬루프를 열면 밖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열어볼까요? 열리기도 하나요? 안 열려요. 1열에는 좀 좁긴 하지만 열리는 선루프가 달려 있고, 여기는 열리지는 않는데. 답답하지가 않네요. 3열에 앉아도 이것 덕분에. 근데 기왕이면 여기도 안 열리는 김에 다 통으로 해줘도 될 텐데, 통으로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3열에도 에어컨도 나와. 지금 바람은 안 나오네. 네. 컵홀더가 여기 두 개가 여기도 있어요. 컵홀더. 와, 와, 여기 뒤에 스피커도 있고. 3년 앉을만 하겠네요. 그냥 아니, 모양새만 갖춘 게 이 아니라. 정도면 진짜 그 패밀리가 움직여도 충분하겠다. 그죠? 그냥 딱 4인 가족 말고 뭐 부모님들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애들이 조금 더 많은 가정엔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뒤에 짐 실을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네요. 정말 요만큼 있네요. 공간이. 네, 이렇게 하면 저기까지 다 통으로 연결되잖아. 네. 와, 여기 내가 누워도 되겠다. 아, 자, 드디어 높- 드디어 진짜 저도 넓다. 와, 180 머리가- 몇 cc라고요? 180 180. 180cc? 머리 끝에도 안 닿고 발도 안 닿아. 이 정도면 더 내려오셔도 돼요. 진짜 여유가 있네. 야, 좋다. 강가에 나와서 그냥. 촬영하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으차! 머리 이렇게 앉으면 머리는 다요? 예, 바닥이 아무래도 좀 높이 올라오니까 야, 진짜 가족들이 나오면 딱이다. 근데 좀 어린 아이들이 올라타기 좀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죠. 좀 이게 힘들지. 내리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을 것 아, 같고. 이게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많이 높여져요. 여기까지. 엄청 많이 내려가네. 좋다. 진짜 공간 하나는 탁월하네. 그죠? 공간 하나는 탁월해. 2열에도 그 히팅 시트도 적용돼 있고 에어컨 조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에도 3개나 있어요. 그렇군요. 이 안에 여기도 이렇게 있을지 있고. 않을까요? 여기도 있네. 원래 여기가 옛날에 아래 있어. 이거 컵홀더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자꾸 하나, 찾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작은 여섯, 일곱, 공간. 8개. 네. 8개네 진짜. 그 물통 같은 여기도- 거는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페트병도 들어가던데. 네, 그지? 여기 작은 거. 들어가고요. 네. 오케이. 야, 차가 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시트 눕히는데 힘이 힘들어. 지쳤어요. 네, 이제 막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느낌은 승차감인데요. 꽤 안락하면서도 좀 단단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약간 단단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엄청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느낌이 생각했는데 있죠.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도 그랬나요? 그렇죠. 닛산도 하체를 상당히 잘 다듬는 편이어가지고 미국을 겨냥한 이 덩치 큰 차를 생각하면 좀 약간 출렁출렁한 네.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일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워낙 크니까 또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승차감은 상당히 좋네요, 확실히.
그러면 그 딱 중간에서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더 단단한? 살짝 더 단단한 네, 쪽으로? 네. 근데 그게 전혀 안락함 해치진 않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이 차에는 엔진은 어떤 게 장착돼 있죠? 이 차에는 V6 3.5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263마력, 최대 토크는 33.2kgm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 유명한 VQ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5년에 걸쳐서 해마다 그 올해의 엔진을 한 10개씩 정도 뽑는 그런 그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이게 무려 15년 동안이나 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고 있는 VQ 엔진인데, 근데 이제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도대체 언제적부터 VQ 엔진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바뀔 만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왜? 아니면 뭐 최근에 네. 큰 등치에 들어간 엔진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일단 뭐 그 엔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행 느낌은, 가속감이나 힘은 어때요? 이게 당연히 뭐랄까 엄청 파워풀한 힘을 내는 엔진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을 태우고 편안하게 주행할 때 쓰이는 힘인데 저는 적절한 것 같은데요. 적절하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VQ 엔진이 정말 오래된 엔진이거든요. 네.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 새로운 터보 엔진이라든가 요즘 이제 워낙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대세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검증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그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막 이렇게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VQ 엔진은 아주 강력한 엔진에 속하는 편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이게 3.5리터도 있고 3.7리터도 있고, 이건 263마력이지만 333마력까지 엔진이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작은 차체에 들어가면 그렇죠. 좀 더 그런 게 있는 거죠. 고성능을 지향하는 차에는 3.7리터 333마력 엔진도 썼어요. 근데 이 차는 오히려 이제 큰 덩치를 좀 여유있게 움직이면서 내구성이나 아니면 또 조용한 매끄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3.5리터에 오히려 이제 263마력 엔진을 얻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힘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더 조용하고 매끄럽고 편안하면서, 그리고 또 검증된 내구성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3.5리터 VQ 엔진을 이 차에 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차에는 닛산 계열에서 오랫동안 그 VQ 엔진이랑 조합을 이뤄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VT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CVT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비에는 좋지만 힘이 없고 좀 재미없는 그런 변속기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르노 닛산 계열의 CVT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드럽게 주행하게 되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근데 또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다이나믹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이 차는 뭐 이전 세대도 이전 그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부터도 그 급가속을 해보면 보통 자동 변속기는 회전수가 레드존까지 올라간 다음에 기어를 바꾸고 회전수가 내려왔다가 또 레드존까지 가면 기어를 바꾸고 회전수가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의 CVT들은 회전수를 끝까지 레드존까지 올린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계속 올려요. 이 특이해. 원래 그 CVT 구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 CVT들은 막 그 6000rpm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속도가 회전수는 올라가 있고 속도가 계속 쭉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 차는 그냥 일반 모드에서 급가속을 하더라도 자동 변속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 변속기라서요? 6단 변속기가 아닌데 원래는 무단이지. 무단인데도 6단 변속기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VT라고 다 똑같은 CVT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옛날 방식의 CVT 단순히 좀 작은 차들에서 연비 위주로 세팅된 차들은 그런 스타일을 쓰는 데들도 있는데, 닛산에서는 CVT를 좀 더 역동적인 것들을 잘 살려내면서 그래서 만약 운전자가 급가속을 하고 막 강하게 달릴 때는, 그럴 때는 좀 다이나믹한 위주로 설정을 바꿔주는 거고, 근데
근데 평상시처럼 그냥 부드럽게 운전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어 회전수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죠? 뭐 보통 자동 변속기가 낮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춰가지고 네. 연비가 좋게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응답성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하다가도 엑셀 밟으면 또 바로 응답성이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닛산 계열의 CVT는 CVT이기 때문에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변속 일반 뭐 웬만한 자동 변속기 못지않게 성능이 좋은 CVT가 장착이 돼 있어서 뭐 특히나 이 차가 덩치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뭐 AMG나 뭐 M 이런 계열이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패밀리라는 느낌을 팍 주면서 세팅이 된 차다 네. 보니까 이 차를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일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VQ 엔진하고 CVT의 조합은 뭐 전혀 부족하지 않고 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경쟁 모델에 있는 한 2.3L급 뭐 터보 엔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8단 변속기로 간다든가,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방법이긴 한데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근데 닛산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비용 상승을 줄이면서 최대한 이 차에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으면 네.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그럼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숙성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된. 네, 맞아요. 그런 왜 부분은- 아직도 그거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뭐 사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는 감수해야 돼. 네, 감수해야 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손해보는 건 없다는 점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건 사실이죠. 검증됐대는데 뭐.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흔히 SUV 하면 디젤이 그렇죠. 생각나죠. SUV 하면 아무래도 디젤과의 조합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그 토크가 높다 보니까 저회전에서도 차를 이렇게 쉽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덩치 큰 차들은 아무래도 디젤 엔진을 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디젤 엔진은 가격이 더 비싸고, 물론 연비가 더 잘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시끄럽고 아무래도 진동도 좀 더 있고 기름값도 좀 더 싸고. 네. 근데 그 기름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가솔린 엔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솔린 엔진은 나름 또 장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 엔진 가격도 좀 더 싸고 그리고 더 조용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차 가지고 주행거리가 아주 많으신 분들, 평상시에 뭐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아니면 업무용으로도 쓰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러면 거의 비추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연비가 디젤보다는 나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지만 주행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 않고 가끔 가족들이랑 나들이 할 때도 뭐 조용하게 맞아. 부드럽게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정말 딱이죠. 그러니까 진짜 패밀리 SUV로서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가치가 있다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한동안 국내에서 이제 디젤 엔진이 막 주가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디젤 아니어서 어떻게 막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디젤 약간 반디젤 정서도 좀 있고, 또 한번 겪고 나니까 뭐 가솔린도 괜찮은 것 같아, 매력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가솔린 SUV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더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그 QM6 가솔린 네. 할 때도 사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판매도 막 한 달 사이에 막 1000대씩 팔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에 이제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것도 나름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가격과 뭐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 또 분명히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승차감과 동시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사실 저는 핸들이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속에서는 좀 안정감을 줘서 또 좋기도 한데 저속에서는 네, 저속에서 조금 도심에서는 힘들구나. 네. 네, 조금 많이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진짜 높아요. 아, 네. 옆에 트럭들이 지나가면 내가 트럭 타고 있나? 이럴 정도로 눈높이가 맞아요. 트럭과. 그 옆에 타고 있는 트럭 아저씨랑 눈 맞추고.
운전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네, 근데 높아서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승차감이 또 좀 안락하고 단단한 게 있어서 또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네, 시야가 확보도 되고. 네. 높고. like you. Be strong to hold the powers of the sun. To dream, believe in strength. Now I'm the only one, only one.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종우입니다.